해발 1708m로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그 빼어난 전경 덕에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여 있다고 해서 붙인 그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눈과는 뗄 수 없는 산이기도 하죠. 덕분에 겨울 설산의 매력을 보기 위해 이 추운 겨울에도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겨울산행. 하지만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봅니다. 올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제 동생, 제가 단 동생인데 요번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소원 빌러 왔어요. 이게 설악산이 진짜 계절별로 다 다르거든요. 여름에도 한 번씩 오고 가을에도 한 번 오고 겨울에도 오는데, 겨울은 진짜 무슨 우리나라 같지 않고 이국적인 풍경이 그것 때문에 보러 옵니다. 설악산. 설악산을 찾은 등산객이라면 힘든 산행 중에 꼭 한 번은 들리게 되는 곳, 설악산 대피소입니다. 설악산에 있는 대피소는 모두 5곳으로 백담사에서 출발하는 탐방로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수렴동 대피소, 비선대와 가까이에 위치한 양폭 대피소, 설악산의 명소 공룡능선과 가까운 희운각 대피소, 그리고 설악산 최고봉 대청봉과 가장 가까운 충청 대피소와 소청 대피소입니다. 특히 대청봉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충청 대피소는 가장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긴급 상황은 물론이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 산행을 위한 숙박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 날라가려고 와. 날씨도 너무 좋고 환상적이고 대청봉에서 칼바람 진짜 멋있었어요. 날아갈 뻔했어요. 많이 추우셨죠? 네, 추운 거는 별로 모르는데 바람에 날아갈 뻔했어요. 아이고, 네, 고생하셨네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어느 때보다 달콤한 뜨거운 커피 한 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찾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여기에서 손도 녹이고 발도 녹이고 이렇게 커피도 먹고. 이 대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올라오는 그 고단함이 좀 감해지기는 하죠. 충청 대피소에 최연소 등산객이 등장했습니다. 6살이에요. 6살이요? 네. 얘가 그러면 걸어 올라온 거예요? 네. 우리 저번엔 한라산도 갔다 왔지? 지리산도 갔다 오고. 많이요. 많이 힘들었어? 오면서 그러면 누가 이렇게 힘들게 했어? 여기 누가 데리고 온 거야? 누가 데리고 왔어? 아빠. 아빠가? 아빠 미웠겠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부끄러워? 이렇게 다니는 것도 추억이고, 제가 몇 살까지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다닌다고 할 때까지만 같이 다니려고요. 대피소를 예약하고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린 입실 시간. 본인들 쓰레기 다 가져가시는 거 알죠? 예. 쓰레기 관리 좀 잘해주시고, 저쪽에 보면 2대피소가 있습니다. 2대피소 들어가셔서 요 번호 찾아가시고 담당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충청 대피소는 한 번에 1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설악산에서 가장 큰 대피소입니다.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니 한 명에게 허용된 공간은 폭 70cm의 좁은 잠자리. 하지만 이 좁은 공간도 달콤한 휴식을 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하네요. 97년도 가을에 1997년도 가을에 제가 왔습니다. 궁궐이죠. 네. 아, 엄청 좋습니다. 네, 뭐 이게 이거 너무 좋네요 지금. 아, 추위에 막 떨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아유. 따로 잔다 했잖아요. 나 양말 다 젖었어. 아, 양말 다 젖었어. 아, 그래도 좀 들어오니까 살 것 같아. 몇 시간이라는 거야, 안에 있는. 발이야 너무 시려요. 다 얼어버린 것 같아요. 딱 올라오니까 성취감은 있는데 올라올 때 쓰러질 뻔했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나 이렇게 추운 바람 처음 맞아봤어요.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 어깨도 아파. 고단하지만 뿌듯한 하루. 중청 대피소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설악산의 아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언뜻 보면 등산을 하는 듯 보이지만 지금은 엄연한 출근길. 직원들은 항상 이렇게 걸어서 출근합니다. 백담사절에서 대피소 근무지까지 11km 정도 됩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 코스인데요. 평소 등산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작팀은 오늘 설악산의 쓴맛을 제대로 느낍니다. 무거운 촬영 장비까지 짊어졌으니 발걸음은 천근만근. 직원과의 간격이 자꾸 멀어지네요. 아무리 기상이 안 좋고 뭐 비가 온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좀 제일 힘들죠.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본인이 출근하는 것도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체력을 위해서 운동한다 생각으로 즐기면서 다니는 것이 가장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요. 또 그 나름대로요. 높이 올라갈수록 눈도 꽤 많이 쌓여 있어서 이미 등산에 단련된 최성근 계장도 힘들긴 마찬가지. 예, 이제 도착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평상시 3시간이면 오는데 한 7시간 정도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제작팀이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고 말았네요. 고생했다. 많이 빠지시죠? 그것도 조금 빠는데 뭐 올만한데 별일 없네? 우리 직원 김영욱 씨예요. 착하고 정말 자기 일을 정말 잘합니다. 그냥 묵묵히 말없이 장가를 안 가고 산중에 있어가지고 장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산중에 있어가지고 빨리 갈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무가 아니 또 묵국도 끓여 먹고 해야 되니까 또 무하고 이 두부가 제일 무거워. 가급적 무하고 두부는 조금씩 아껴 먹어야 돼.
여기는 이 겨울에 야채가 제일 좀 귀해요. 웬만한 부식은 이제 헬기 작업할 때 좀 올려놓는데 야채는 갖다 놓으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할 때 조금씩 가져와요. 저희가 먹을 거 해가지고요. 예. 세끼 식사를 모두 대피소 내에서 직접 해결해야 하니 직원들은 어느새 웬만한 셰프 못지않은 요리 실력을 자랑합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좀 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 뭐 전기도 발전기로 사용하고 또 모든 게 또 물도 아껴 써야 되고 기름도 아껴 써야 되고 뭐 무슨 부식 같은 것도 다 마트가 가까워서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지고 오기 때문에 부식도 적당히 아껴 먹어야 되고요. 마침 1년에 한두 번 하는 헬기 작업을 며칠 전에 마친 터라 지금은 다른 때보다 식재료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얼큰한 육개장으로 실력 발휘를 해보았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만 따져봐도 가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직원들. 사람이니 불편할 때도 있지만 서로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어갑니다. 탐방객이 모두 퇴실하고 난 뒤 대피소 내부를 청소하며 직원들의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소청 대피소는 설악산 대피소 중 가장 최근에 완공됐습니다. 쉬러 와가지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딴 데를 갔을 경우에도 좀 더럽고 그러면은 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죠. 80여 명이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 소청 대피소. 그런데 다 비슷해 보이는 이곳에도 아는 사람은 아는 소위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하네요. 예, 이 자리를 제일 좋아하죠. 저기 용화 쪽이랑 공룡이 다 보인다 그래가지고 놓으면은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가장 선호해요. 408번, 409번. 언젠가를 위해 기억해두어도 좋겠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악산의 기막힌 전경. 소청 대피소는 설악산의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용화장성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암봉들이 성처럼 둘러쳐져 있는 용화장성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죠. 이런 설악산의 비경을 보러 찾아오는 탐방객을 맞이하기 위해 직원들은 말 그대로 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폰해도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싸움인데요. 거의 눈하고는 설악산이 또 설악산 하면 눈이니까 좀 어떨 때는 반가우면서도 어떨 때는 무척 귀찮은 존재죠. 대피소 근무하면서 사람의 인력으로 저기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하다 보면은 사람의 손이 무섭구나. 또 저거 그냥 흘려버려도 될 것 같은데 직원 손이 한 번 더 가물어서 깨끗해지고 주위 환경도 깨끗해지고 또 예뻐 보이고 이 사람의 손이 마술의 손이죠. 그 마술의. 눈 덮인 설악산이 등산객에게 낭만과 추억으로 기록되려면 이렇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원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겠죠.
취사장 바닥에는 고무 매트를 깔아 놓습니다. 혹시나 미끄러지면서 겨울 등산 장비인 아이젠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넘어갔잖아요. 자주 오신 분들도 자주 오시겠지만은 또 평생에 딱 한 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설악산 소청대피소 생애 처음 한번 내일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처음 왔을 때 그 좋은 추억거리, 머릿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대피소 분위기, 또 경치, 뭐 시설물, 그런 매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자주 오는 사람이라 모르는데 평생 한 번 딱 오는 사람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대피소 한쪽으로 쌓아놓았던 눈을 직원들이 자루에 담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한 눈이지만 또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답니다. 눈을 녹여서 이제 청소하고 그러려고 허드렛 물 쓰려고 물이 여기 좀 귀하니까요. 평소에는 소청 대피소 근처에 있는 샘물을 끌어 쓰지만 겨울철에는 동파되기 때문에 눈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대피소 생활하기 전에는 물이 귀한 줄 몰랐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물이 엄청 귀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예. 밑에서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물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건데 위니까 대피소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눈을 녹인 물은 청소나 설거지 등을 할 때 이용하는데요. 사실 산 중턱에 있는 대피소가 시설이 깨끗하고 완벽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화장실을 바로 옆에 두고 그냥 밖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쓰레기를 이제 한 곳에 버리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거기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거든요. 소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자국이 남아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거기다 계속 이렇게 소변을 보더라고요. 다 지켜주면은 뭐 쓰레기도 없고 뭐 그런 뭐 불법 산행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깨끗한 산을 위해 우리 모두 지킬 건 지키자고. 대피소 시설 관리를 비롯해 탐방로 관리도 직원들의 업무 중 하나인데요. 다행히 예전보다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날씨가 급격히 바뀌는 산에서 안심은 그뿐입니다. 겨울이 되면 여기에 눈이 2m, 3m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무도 다 덮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길을 잘 아는 사람들도 지형지물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전 길잡이를 본무로 해서 길을 찾기, 이제 길을 유도하는 거죠. 조심, 마지막 조심 오세요. 설악산의 눈이 보고 싶어서 멀리 부산에서 찾아왔다는데 안녕하세요. 가을에 보고 또 보니까 반갑네요. 담요 몇 장 하실 거죠? 담요는 14장이요. 14장요? 네. 담요는 2714고요. 두 장만 하면 되겠지요? 네. 몸 무거운 나는 1층에 있을게. 네. 1층에 있을게. 소청 대피소가 참 좋더라고. 새로 이렇게 다 단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앞에 김치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일몰 때 정말 예쁘고 가을에 왔을 때 운해가 정말 멋졌어요. 간단하게 짐을 풀고 취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리바리 싸온 음식들 가운데
으뜸은 단연 삼겹살.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1등 메뉴라지만 설악산 대피소에서 먹는 노릇노릇한 삼겹살의 그 맛은 아는 사람만 아는 환상의 맛이라고 하네요. 오다가 또 얼었나 봐요. 집에서 가족들과 먹는 식사도 참 맛있다는 산을 위해 좋은 사람들과 같이 먹는 식사는 이루할 수 없이 성찬이고 맛있습니다. 산에 올라와야만 볼 수 있는 풍경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맛도 산에 올라와서 먹어봐야 느껴지는 맛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멋진 와인잔도 아니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와인과 삼겹살의 행복한 순간. 이게 바로 설악산 대피소에서 만나는 재미와 낭만이겠죠.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물이 부족한 대피소에서의 세안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청으로 해결이 다 돼요, 우리. 발 안 닦을 땐 겨드랑이부터 닦는데요. 오늘은 발만 닦아요. 세수 끝, 샤워 끝. 우리가 산행 시기를 늘 주기적으로 하다가 한 번씩 놓치버리잖아요. 그러면 리듬이 깨져버려. 모든 리듬도 깨지고 몸도 그러고 산에 갈 때쯤 되면은 우리 산에 갈 때가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허리가 참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산에 오르고 난 뒤에부터 괜찮아졌어요. 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디스크 때문에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 산을 걸으면서 밤새 허리가 아파도 이렇게 배낭을 지고 나오면서 걸으면서 허리가 치유가 돼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겠죠. 누가 들으면 거짓말 하겠다. 해갈래. 해갈래. 산을 사랑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모여 어느새 친자매처럼 가까워졌다는데요. 산이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대피소의 밤은 추억과 낭만으로 기억될 겁니다. 매겼어. 소중하겠습니다. 네, 소중해 주십시오. 네, 핸드폰 전화나 오프나 진동해놔 주십시오. 네. 히터 건들지 마시고요. 편히 쉬세요. 내일 설악산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릴까요? 고단한 몸을 쉬며 내일의 산행을 기대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충청대피소 여기저기서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못 잤어요. 왜? 코 골고. 어디서 그렇게 코를 골든가요? 바닥이 울려요. 귀를 막는데도. 준비까지 잘해야 하는데도. 너무 심하게 몰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자리 밝히면 원래 잠을 잘 못 자요. 아이고, 오늘 또 산행하시려면 좀 잘 주무셨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어디 가시는데요? 일본 이제 정상 올라갔다가 집에 가야죠. 부산에. 아이고, 또 갈 길이 멋이네요. 예. 오늘은 2016년의 첫날입니다. 특별한 새해 맞이를 하고자 많은 등산객이 설악산을 찾은 건데요. 희미한 불빛 하나에 의존해 대청봉을 오르는 길이 설렙니다.
매일 해는 떠오른다지만 오늘의 일출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모두 기대에 찬 모습으로 2016년의 첫 일출을 기다리는데요. 간절한 소망 덕분인지 보석처럼 또렷하게 떠오른 새해 첫 일출. 이런 날이 겨울에는 잘 없는데 정말 1월 1일 날 이렇게 좋은 일출이 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고 같이 오신 분도 정말 이런 날은 없었다. 올해는 뭐 가족들 건강하고 저 역시도 건강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바라는 거죠. 뭐 그래도 그나저나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좀 우리나라도 다들 잘 살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의 기억과 다짐을 1년 내내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옆으로. 찍고 있어. 20년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에 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서 서로 좋아야 좋은 대화가 있듯 저희도 덕분에 마음에 든다고. 경신년에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복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설악산에 오는 사람들한테 사고도 없고 내려가는데 아무 이상 없게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맞이한 2016년의 첫 일출을 다시 보며 그때 내 다짐과 소망은 안녕하신지 보름이 지난 지금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돼도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묵묵히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설악산 대피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5일간의 대피소 근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날. 일주일에 보자. 한방로 얼었다가 막 녹고 말아서 낙석 혹시 이런 거 한번 주의 깊게 보고 백담분소에 한번 이상했으면 연락해줘. 그 중간에 난간 같은 거 이렇게 부러진 거 눈사태 때문에 있을지 모르니까 자세히 보고 한번 백담분소 얘기 한번 해줘라. 내려가. 고생했어. 내려가. 일주일에 보자. 이제 언제 또 오시는 거죠? 이제 5일 쉬고 이제 6일째 되는 날 올라옵니다. 또 그 길을 그대로 내려갔던 길 그대로 이제 올라와야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설악산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반 팀원들은 오늘 빙벽 등반에 나서기로 했다. 산악인들에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등반이 가능한지 이들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등반을 해보고요. 등반이 될 것 되면 이제 그 구간은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빙질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두께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허가가 안 되죠.
설악산에는 8개의 빙벽 등반 코스가 있다. 재난안전관리반 팀원들이 일일이 빙벽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등반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산악인들은 신청서를 내고 장비를 갖추어야만 빙벽 등반을 할 수 있다. 산행에서 등반까지 목적에 따라 챙겨야 할 장비만도 수십 가지다. 보온 옷, 그다음에 여벌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은 한 20kg? 20kg요? 20kg 정도 돼요. 아무리 무거워도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다. 보온물 빼고도 다 됐어요? 그 비닐 해가지고 딱 챙겨. 차 한 잔 마셔야지. 몸을 녹일 뜨거운 물까지 준비가 완료됐다. 자, 됐죠?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반에서 하는 업무는 탐방객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다. 각종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일뿐만 아니라 등반 도중 사고가 생겼을 때 탐방객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들의 주 업무다.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다.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는 대략 2시간 정도 이동해야 한다. 초입만 등산로일 뿐 대부분의 길은 이곳 팀원들만 다니는 외진 산길이다. 지금 여기는 저기 탐방로가 아니라고 적혀 있네요. 네, 지금 우리가 가는 구간은 비법정 탐방로. 네, 법정 탐방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등장 이 허가 구간이 괜찮으세요? 조심하세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천만한 얼음길이다. 영하 15도의 기온에도 설악산의 체감 기온은 영하 20~30도를 밑돌아 어디나 꽁꽁 얼어붙어 있다. 저기 보시면 얼음벽. 저기 높이가 한 100m 나오고, 네. 근데 실 등반 거리는 한 60m 정도. 빙벽에 접근하는 길은 따로 없다. 앞장선 팀원이 길을 만들어 나가면 뒤에 팀원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 등반 전문가들이라 해도 눈 속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도처가 위험 요소다. 빠지셨어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바위하고 바위가 사이에 이제 눈이 있으면서, 네, 이런 게 이제 크레바스거든요. 이런 게 이제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고 이제 길을 내주면,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안 걷겠죠.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빙벽까지 접근하는 길은 특히 난 코스다. 모든 길은 눈과 얼음뿐이다. 그 아이젠들 잘 쓰고. 겨울산에서 안전장비 착용은 생명과 직결된다. 얼어붙은 눈밭을 헤쳐나가려면 장비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 출발하세요. 영하의 날씨라고 모두 얼어붙었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계곡 근처는 물 흐르는 곳이 많아 구멍이 난 곳도 살얼음이 언 곳도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절빙이 완벽하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은가 봐요. 예, 아무래도 계곡이다 보니까요. 숨구멍 같은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눈에 덮여 있으면 모르잖아요. 예, 안 보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계곡길. 네. 깊은 곳은 여기 한 2m 이상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얼음을 성인이 밟게 되면 깨지기 때문에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부터는 계곡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얼음 위를 걷는 것은 땅 위를 걷는 것보다 5~6배나 체력이 더 소모된다. 매일 하는 일이라지만 이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
드디어 목표지인 계곡 앞에 도착했다. 이곳의 빙질 상태를 확인해 빙벽 등반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이게 강빙이냐 아니면은 무른 얼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강빙일 경우에는 낙빙이 떨어지면 엄청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 빈 곳이 있나. 예. 얼음이 완전하게 어는 게 아니고 빈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예. 경험이 많고 순발력이 좋은 두 명이 팀을 이뤄 빙벽 등반을 하게 된다. 전문가라 해도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일이다. 점검 장소에 잘 도착했고요. 점검 지금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얼음 상태는 육안으로 봐서 뭐 괜찮은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등반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네, 확인했고요. 처음 시승하는 거니까 안전에 인정해가지고 점검 완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무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얼음을 타격해가며 조심스레 올라가는 팀은 올겨울 처음 오르는 곳인 만큼 얼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다. 얼음이 떡이야 떡. 떡이라고? 한살 찍어라. 떡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음이 이제 깨지면서 그 저희가 찍은 타격 부위만 조금 깨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덩어리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등반자도 그 얼음을 안고 맞아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다른 등반자도 그 얼음 낙빙에 의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팀. 먼저 한 사람이 오르는 과정을 지켜본 뒤 뒷사람도 등반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큰 얼음 조각이 떨어졌다. 동전만한 크기를 얼굴에 맞아도 쉽게 찢어지거든요. 얼굴은 얼어 있고 얼음은 날카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요.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등반하는 이유는 이곳에 오르게 될 등반객의 안전을 위해서다. 지금 올라가면서 빙질 상태가 어떤지. 그 얼음 자체는 뭐 청빙이고요. 앞으로 뭐 날씨가 계속 기온이 저기온이 된다면 더 좋은 얼음으로 될 것 같아요. 아주 상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반 가능하다라는 판정이 나왔고요. 무난히 올해 빙장을 개방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빙벽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등반을 위한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완전 썩었네. 확보물이라 하는데 등반 중 추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로프를 걸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낡은 확보물을 교체하기로 하고 새 장비는 로프에 걸어 올려보낸다. 높은 곳일수록 체감 온도는 더 낮다. 장갑을 끼고도 손이 얼어붙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 하지만 영하의 주의 속에서도 이들은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열심이다. 이거를 교체한 거예요. 이게 다 낡았잖아요. 사고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것. 수많은 사고를 목격하며 현장에서 보고 배운 이들의 직업 철칙이다. 사고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생긴다. 땅에 발이 닿을 때까지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저런 걸 보고 그냥 내려가면은 계속 이 뒤가 이상하거든요.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내려오는 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하루 종일 산을 누비다 보면
웃긴 일을 대충 때워야 할 때가 많다. 감사합니다. 또 선배님들이 끓여주신 라면. 팀원들 대부분은 산이 좋아 이 일을 시작했다.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많지만 산을 오르내리며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도 크다. 반찬은 이 콧물. 이 콧물을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북한 직업보다는 배고픈 직업이에요. 배고픈. 남들은 따뜻한 밥을. 다른 직업들이야 뭐 밥은 좀 뜨뜻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노상에서 노숙자 마냥. 힘들어도 함께 추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동료들이 있어 이들의 겨울은 따뜻하다. 산 거지. 일명 산 거지. 하산하는 길, 팀원들은 또 다른 빙벽을 찾았다. 허가를 받고 이곳에 온 등반객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보시겠지만 여기 다 보면 그 금지 사항이 다 있어요. 그 비박이라든가 취사행위, 흡연 이런 건 뭐 여기서 발생된 쓰레기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이 다 챙겨가지고 하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을 위해 이곳저곳 살피기 시작한 팀원들. 옳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석범을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하나의 실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여기 뒤에 봐봐. 이게 지금 섬유 조직으로 돼 있는 두 개의 마찰이 되면 여기 좀 타 들어가고 마찰이 심해져서 지금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다가 끊어지면은 톤로핑하는 사람은 그럼 바로 추락을 먹게 되니까. 빙벽 등반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생명과 직결된 일인 만큼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벌어져야 힘을.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이건. 어마어마한 짓이야 이건. 앞으로는 하지 말고. 최종 확보물이 터지게 되면은 그냥 다 바닥치게 해버립니다. 그 추락을 먹게 되기 때문에 저건 이제 제일 올바르지 않은 설치법이고 금속 재질을 써야 됩니다. 이들에게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루 종일 눈 쌓인 설악산을 헤매느라 지친 팀원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허기진 배를 채운다. 1년 365일 이들은 더위와 추위, 눈과 비를 맞아가며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이 즐기면서 해야죠. 한평생을 이 일을 해왔었는데 힘들다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팀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눈 덮인 설악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남설악에 위치한 오색분소 사무실. 설악산에서 근무한 지 24년 되는 베테랑 직원 조기영 씨. 이 일을 나설 채비 중이다. 출근할 날입니다. 어디로요? 대청봉 아래 중청 대피소요. 몇 시간이나 걸려요 여기까지 가시면? 한 3시간 좀 넘게 걸릴 겁니다. 오늘 눈이 있어갖고 평상시보다 좀 더 걸려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왕복이 자유롭지 못한 곳인 만큼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가야 한다. 대부분 근무자들이 먹을 음식과 생필품들이다. 그럼 올라가시면 며칠이나 계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5일. 예.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라가시죠. 오색분소에서 대청봉까지는 약 4.8km. 다시 대청봉을 지나 중청 대피소까지 가려면 5km가 넘는 거리다. 아무리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도 설악산 대청봉을 자주 등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대피소 근무자들은 적어도 한 달에 2-3번씩 설악산을 오르내린다. 그나마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는 다닐만 하지만 겨울 설악산은 기온이 낮은 데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다.
매일 가시는 매일 출근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힘드는 거죠. 할 때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자주 다니고 하니까 좀 이제 덜 힘들죠. 좀 몸이 적응을 했다 해야 될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요령. 저도 힘들긴 힘드시죠. 힘들죠. 좀 따라가지를 못하겠는데. 아직 반도 올라오지 못한 상황. 나 올라가겠냐? 20대인 조연출의 얼굴엔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올라가면 안 추운데 경사가 장난 아니잖아요. 몇 도 정도 돼요? 80도. 80도? 80도 정도. 숨이 넘어갈 만큼 힘들다 해서 깔딱고개라 부른다는데 대청봉까지는 3번의 깔딱고개가 있다고 한다. 가파르고 미끄러운 겨울 설악산. 어느새 오르는 것만으로도 자신과의 싸움이 돼버렸다. 정상에 가까워오자 바람도 점점 거세진다. 설악산은 해발 고도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5도씩 더 낮아져 체감온도는 영하 30도. 눈보라까지 불어닥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지만 걸음을 멈출 순 없다. 구름 위에서 본 설악산은 또 다른 얼굴이다. 대충봉이 앞에 나와십니다. 오색 분소에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대청봉에 도착했다. 대청봉은 해발 고도 1708m로 설악산의 최고봉이다. 날씨가 좋은 날엔 설악산과 동해안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늘과 맞닿은 곳. 대청봉과 중청봉 사이 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중청대피소가 조기영식의 일터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피소로 과거엔 설악산장이라 불렸다. 궂은 날씨 탓에 출근 시간은 보통 때보다 1시간 좀 더 걸렸다. 20도도 안 되는데. 네? 아침 일찍부터 산을 오른 등반객들은 이곳에서 온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한다. 저는 이렇게 오면서 막 이렇게 대청봉 가거나 이렇게 설경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관심 없어요. 난 살라고 왔어요 여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오세요. 추운데. 뭐 손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좀 따뜻해요. 첫 업무가 이제 인수인계부터 뭐가 되는 거 있는지 잘못된 거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일상적인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중청 대피소에서 하루에 근무하는 직원은 3-4명 정도. 9명이 돌아가며 일주일씩 교대 근무를 하는데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일을 맡아 한다. 특히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탐방객들은 이곳에서 하룻밤 투숙하기도 한다. 그래도 거의 한 120명씩은 거의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 기상 변화가 심하고 바람이 강한 데다 기온도 유난히 낮다.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도 힘들고 꼬일 때가 많다. 꽤 많이 왔네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눈 속에서 일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다. 저쪽 보시면 쓰레기를 저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바람에.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셌다는 거죠, 지금. 간밤에 돌풍이 불면서 쓰레기 더미가 모두 날아가 버렸다.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날씨가 좋을 때에 산 아래로 이송해야 한다. 헬기 작업할 때 헬기 망에다 넣어서 이제 내려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쓰레기는.
아침 일찍 동생과 함께 산에 올라왔다는 한 등산객이 직원들을 찾아왔다. 천식이구나. 네. 이 폐가 안 좋으니까 폐혈증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몸이 말을 안 들어 대청봉부터는 거의 기어왔다는 남자.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마비가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일행부 먼저 직원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준다. 하지만 이런 몸으로 3-4시간씩 걸어서 산을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설악산 정상에 위치한 중청 대피소. 직원들은 몸이 아픈 환자를 어떻게 하산시켜야 할까? 아침 일찍 동생과 함께 등반했다는 탐방객.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더니 급기야는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와 대청봉부터는 기어서 내려왔다고 한다. 근육 경직이 돼가지고 많이 지금 주무르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뭐 풍속은 한 2.5 정도 나옵니다. 뭐 기상은 좋습니다. 그 사이 직원은 환자 이송을 위해 연락을 취한다. 예. 그 전화 주시면 저희들 여기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 야! 헬기 들어온다! 중청 대피소 상공에 구조 헬기가 나타났다. 이곳에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헬기를 요청해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산한다 해도 몇 시간씩 소요되지만 헬기로는 고작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응급처치에서부터 환자 이송까지 어떤 상황에도 직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간다. 환자와 보호자를 안전하게 헬기에 태우고 나면 대피소 직원들의 임무는 끝이 난다. 헬기에서 내리면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어 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할 것이다. 산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잘 이렇게 있다가 가면 좋은데 저런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기고 하면 마음이 좀 안 좋죠. 겨울철에도 하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응급 환자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나마 오늘은 날씨가 좋아 일이 빠르게 해결됐다. 만약 기상이 안 좋으면은 직원들이나 이제 119와 같이 합동으로 10명 정도가 와야 1명을 모시고 내려갑니다. 기상이 안 좋으면. 그날 오후 대청봉에 올라왔다. 중청 대피소에서 투숙하는 탐방객들로 취사실은 북적인다.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곳 대피소는 설악을 즐겁게 추억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피소 있었으면 어땠을까? 안 올라왔죠. 아예 설악산을 올라올 생각은 안 했겠죠. 근데 이제 대피소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온 거예요. 뭐 고양이 집에 오는 느낌 있잖아요. 야 이제 내 쉴 곳이 있구나 그런 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모든 생활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제 소등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 9시 일제히 소등을 하면 탐방객들은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직원들은 잠들 수가 없다. 설악산에서 일한 지 올해로 24년째라는 조기영 씨. 단단히 옷을 챙겨 입고 대피소 순찰을 나선다.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디에든 있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순찰은 언제나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밤에는 왜 이렇게 순찰 도시는 거예요? 혹시 대피소에 이용 안 하시고 뭐 요즘 장비 이렇게 갖고 와갖고 야외에서 그러니까
소각이라 그랬죠. 맨 그것도 야영인데 추운 날은 사고가 나면 전부 다 목숨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 1700m, 설악산의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피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 이들이 설악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해 탐방객들은 모두 대청봉으로 향했다. 대청봉 일출 현장에는 대피소 직원도 동행한다. 간단한 거 특별히 가방에 밴드며 파스, 연고까지 약품들을 챙기는 건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다. 설악산의 새벽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를 밑돈다. 추위와 싸우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아름다운 설악의 아침이 그를 위로한다. 탐방객들을 안내하는 것도 그의 일이다. 해가 7시 40분에 뜨면 40분. 그럼 천천히 너무 빨리 올라가 봐야 정상으로 춥기만 해요. 따뜻한 데서 한 40분에 해가 뜨니까 이렇게 페이스 조절해가지고 올라가시면은 훨씬 좋은 거죠. 일출을 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산에 오른 사람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태양은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겸허하게 만든다. 어떤 이는 소원을 빌기도 하고 어떤 이는 포즈를 취하기도 한다. 조기영 씨는 그들의 안전을 살피는 동시에 설악산에서 좋은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 손 동상거립니다. 찍을 때를 빨리 찍고 손을 빨리 보호를 해줘야 돼요. 찍었어. 빨리 가, 빨리. 사고는 늘 한순간에 벌어진다.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일출 뜰 때 밑에가 전부 다 돌이잖아요. 좀 아이젠을 또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잘못 뛰대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잘 옆에서 지켜봐야죠. 바다 아니죠? 2013년 1월 설악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각자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설악산은 이들에게 다짐과 고백의 장소이기도 하다. 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올해 원하는 거 다 이렇게 해달라고 빌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경치가 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우리나라 경치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방객들이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누군가는 그들의 안전을 살핀다. 그것이 설악산을 지키는 이들의 몫이다. 그렇고 하니까 좋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해가 뜨고 나면 사람들은 하산을 시작한다. 그때엔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치워야 한다. 별거 다 나옵니다. 사람의 흔적이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다.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거 안 줄 날이 오겠죠. 하늘과 맞닿은 중청 대피소. 그곳에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악산을 지켜가는 그들이 있다.